9시까지 이론 개념 수업을 끝낼 수 있도록 목표로 할 건데 내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9시 한 15분? 근데 우리가 이제 A반하고 B반의 차이가 A반하고 B반하고 교재도 똑같은 걸 쓰고 진도도 맞추고 할 거라서 맞추고 할 거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반은 개념 수업을 좀 깊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면서 가야 되고 좀 앞에 부분 설명하면서 가야 되고 질문도 좀 A반에 비해서 많은 편이기도 하고 A반은 이제 보통 아이들이 질문을 거의 안 하는 편이라 이제 그런 시간이 우리가 아까 질문 해결하는데 거의 30분을 넘게 썼으니까 대신에 우리는 클리닉이 굉장히 쉬운 계산 문제들 위주로 가고 쟤네들은 A반은 클리닉을 좀 까다로운 걸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니까 개념 수업이 길어진 만큼 우리가 저반보다는 클리닉이 조금 편한 거니까 선생님은 그래 우리 클리닉이 쉬워 많이 쉽거든 너네 이제 클리닉 문제들 풀다 보면 이렇게 쉬운 문제들을 푸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쉬울 텐데 나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단순 계산 문제들을 빨리 취득을 해야 몸에 익혀야 어려운 문제들의 접근법이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하지 말고 풀면서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거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을까? 귀찮은 거 좀 덜 귀찮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너네가 많은 발전이 있을 거야. 그래서 4번, 5번은 이제 마지막 유형 2개를 볼 건데 둘 다 어렵지 않거든. 둘 다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보고 오늘 이제 우리의 핵심인 미정계수까지 가봅시다. 자, 4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그래서 항상 이제 유형별 풀이다 보니까 문제를 풀려고 배우는 곳이다 보니까 좀 억울하지만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얘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노란색으로 안 쓰고 흰색으로 쓰는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거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핵심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핵심은 최고차항으로 묶는다라는 거야.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근데 사실 의미가 없어.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래야만 한다고 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해.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걸 보는 거야. 이런 걸 본다고 쳐봐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얘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 근데 얘는 2차 무한대니까 이 정도의 무한대라고 친다면 뒤에 있는 무한대는 3차 무한대니까 어때? 앞에 있는 놈보다 훨씬 큰 무한대가 될 거라고. 속도가 다르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어? 왜냐면 모래알 같은 놈이 될 테니까 그냥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다. 난 너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앞에 되게 공들여서 설명을 했던 거야.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게 시험에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지. 시험엔 절대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에 보게 될 케이스들은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이거든. 1번, 2번 둘 다 어떻게 생겼니? 1번, 2번 둘 다 뭐가 있어? 근호가 있지. 그러니까 느낌이 오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일반적인 시험에 나올 만한 형태들은 죄다 뭐냐면 근호가 보인다? 뭐 하겠다고? 유리화하겠다고. 사실 우리가 시험에서 볼 만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대부분 99.9% 루트를 갖고 있어가지고 유리화해서 해결하는 문제들이 될 거야. 그럼 봅시다. 1번 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6x 빼기 x야. 항상 기계적으로 풀기보다는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귀찮아도 대입을 늘 해보려고 합시다. 대입 해봐.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 지금 몇 차야? 이거 루트 x제곱 우리 계속 몇 차라고 얘기하고 있어? 1차지? 얘도 1차야.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차수가 1차로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이 안 돼서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뭘 하면 된다? 루트가 있잖아? 이게 사실 유리화라고 말하면 안 되지. 유리화는 분모가 무리식일 때 유리수로 바꾸는 건데 그냥 이제 이런 것도 유리화야. 분자를 유리화하면 알아서 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런 게 너무 안타깝지만 일본 애들이 만든 문제들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랑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강제 유리화를 하는 거지. 요 놈의 켤레식을 강제로 곱할 거야.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x가 되겠지. 켤레식이라는 거 가운데 부호만 바꾸는 거니까 강제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강제로 바꾸면 그냥 쉬운 문제가 돼. 자, 써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x가 될 거고, 분자는 자 이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는 거지. 차근차근 할게. x제곱 플러스 6x에서 x제곱을 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지금 분자가 뭐가 되냐면 없어져서 6x가 되지. 그럼 봐봐. x가 무한대로 가. 몇 차 몇 차?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 그러니까 뭐만 비교하면 되겠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다. 얘 최고차항수 6이지? 얘 최고차항수 여기 1 있고 여기 1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1분의 6이 되는 거지. 이것도 항상 루트 잘 신경 써줘. 그래서 3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순간 앞에서 했던 기본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2번도 해볼게. 리미트 x가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신경을 써줄 거야. 무한대로 무조건 바꿀 거야. 나중에 우리가 정말 실력을 많이 쌓으면 안 바꾸고도 할 수 있는데 설령 그때가 되더라도 나는 바꿔서 가는 걸 선호해.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x를 뭘로 치환할 거다?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할 거다.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 되겠지? 이렇게 난 마이너스 t가 되겠다. 분의 1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도 한 번만 대입을 해봐. 대입을 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얘 1차지. 1차야.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차수가 같은 무한대분의 1이라서 전혀 감이 잡히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하겠다? 유리화를 하겠다고. 루트가 보이는데 뭘 해야 돼? 뭐 감이 안 잡혀. 뭘 집어넣었을 때 답이 안 나와. 그럼 그냥 100% 유리화야. 100% 유리화. 바로 씁시다. 자, 유리화하면 리미트. 선생님 이제 항상 쓰다가 시간 다 가니까 이런 것도 안 써버릇했으면 좋겠어. 바로 해봐. 분모는 이 루트 t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3 플러스 t를 곱하는 거니까 요 놈의 제곱 빼기 요 놈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에서 t제곱을 빼는 거니까 2t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분자는 요 놈의 켤레식이 나오겠지. t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3 더하기 t.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계산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렇게 식을 빨리빨리 쓰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또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가 1차지? 분자도 몇 차야? 1차야. 그러니까 뭐만 비교하면 돼? 개수만 비교하면 돼. 여기 개수 2, 여기 개수 1, 루트 1, 여기도 1.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1이 돼서 1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 이런 문제들을 정말 싫어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형인데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하면 너무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99.9% 유리화하면 된다. 가끔 너네 이제 교과서나 문제지에 이런 문제들 만나거든.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5번 봅시다. 필수예제 5번은 이제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자, 얘도 미리 얘기하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얘는 99.9%라기보다는 한 50.1%는 통분하면 끝나고 49.9%는 유리화하면 끝나.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수학 1에서부터 굉장히 너네 최면 걸듯이 강조했던 분수가 나왔다? 통분. 무리식이 나왔다? 유리화. 선생님이 되게 혐오한다고 얘기했잖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통분 안 해도 틀리지 않고 유리화 안 해도 틀리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통분 안 하면 틀리게 하고 유리화 안 하면 틀리게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 때문이라고. 기계적으로 너네를 기계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지만 당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생각해봐. 하나만 얘기할게. 나 너네랑 산수하는 게 아니라 수학하고 싶은 거니까 선생님 하나만 얘기할게. 여기는 0 있지.
여기 있는 0은 무한수야, 무한수. 0이 아니야. 0으로 다가가는 놈을 보고 싶은 거지 0이 아니라고. 그냥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갔으면 좋겠어. 무한대 곱하기 숫자 0을 곱하잖아? 그럼 뭘까? 무조건 0이야.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곱하기 나라에서 0보다 새까만 놈은 없어. 0을 이길 수 있는 놈은 없다고. 곱하기 나라에서는 뭘 갖고 오던지 간에 0 곱하면 0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 곱하기 0꼴을 보는 건 뭐다? 무한소, 0으로 가는 놈과 무한대로 가는 놈을 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 근데 얘도 이제 너무 안타깝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유형이다 보니까 바로 문제를 봅시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3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거든. 나는 사실 이 유형을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기억도 안 했으면 좋겠어. 기억도 안 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냥 이렇게 뭔가가 극한이 나왔을 때 뭐가 나왔든 간에 분수식이 나왔다? 그러면 통분하는 버릇 들이는 거야. 통분해서 정리해볼게. 통분해서 정리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앞에 x분의 1이 있고, 분모 통분하면 이렇게 쓸게. 그냥 곱하기 3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이렇게 되지. 우리는 웬만하면 전개 안 할 거야. 자, 여기 x 플러스 1 올라오고 여기 3x 플러스 1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렇게 되는 순간 보여? 0으로 보냈을 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0으로 만드는 인자들이 알아서 약분돼서 날아간다. 이렇게 날아가. 그리고 항상 극한의 기본은 뭐다? 대입이다. 그럼 이제 대입하는 거야. 0 대입하면 1 남으니까 분모 1, 분자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분의 여기가 이제 1 빼기 1이니까 여기가 또 0. 그래서 사실 0분의 1 무한대분의 0꼴이다라는 건데 그런 게 의미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분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통분을 할 거다. 통분을 할 거다. 그럼 2번도 봅시다. 2번에는 뭐가 보여? 루트가 보이지? 그러니까 또 느낌이 오는 거야. 아, 루트가 보인다? 고민 없이 뭘 할 거다? 유리화를 할 거라고. 근데 이제 사실 무작정 막 유리화를 한다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하는 건데. 얘 잘 봐봐 이제. 얘는 사실 유리화를 먼저 해도 되고 뭘 먼저 하든 상관없어. 뭘 먼저 하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얘가 분수이자 무리식이라는 거야. 분수이면서 루트도 있으니까 당연히 통분도 해야 될 거고 유리화도 해야 될 거고. 이게 이제 우리 좀 억울하지만 기계적으로 돼야 되는 행동이다라는 거지. 기계적으로 돼야 되는 행동이다. 그러면 뭐부터 할까? 유리화, 통분 먼저 할게. 통분 먼저 합시다. 유리화 먼저 해도 상관없어. 통분 먼저 하면 차근차근 합시다. 식 정리하는 연습하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곱하기 통분하면 루트 x 플러스 1 분의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1. 자, 이제 잘 봐봐. 루트가 나왔어. 통분을 했어. 얘 루트가 나왔어. 유리화를 할 거거든. 내가 계속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루트가 보인다고 죄다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야. 뭐만 하는 거냐면 문제가 되는 루트만 유리화를 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놈들만 유리화를 하는 거라고. 얘는 둘 다 해야 되나? 봅시다. 나 뭐 잘못 봤니? 여기가 왜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어?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도 루트가 있고 여기도 루트가 있어. 유리화를 둘 다 해야 될까? 지금 한 번만 생각을 해봐. 무한대를 집어넣어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는 같은 2분의 1 차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맞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 분의 여기 무한대. 이렇게 처리가 될 거거든. 이 루트는 우리한테 무서운 루트일까?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오는 루트는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지. 맞니?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감각을 잡아야 되는데 얘는 별로 무섭지 않아. 별로 무섭지 않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드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은데 얘가 이런 게 우리 아까 방금 했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유리화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무한대인 거지. 그러니까 누구만 유리화할 거야? 얘만 유리화할 거야. 얘는 우선 냅둘 거라고. 얘는 굳이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만약에 필요하면 나중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할 거라고. 그래 나 분모 분자에다가 뭐만 곱할 거야? 요 놈의 켤레씩만 우선 곱할 거야. 이렇게 곱할 거야.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면 돼.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자고. 지금 어쨌든 내가 먼저 처리해야 될 유리화가 얘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해봅시다. 지금 해보면 문제를 좀 굳이 귀찮게 만들긴 했는데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쓸게.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분해. 자 여기 2x가 있고 여기에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게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x 플러스 1에서 x 플러스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무한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을 해봐. 잘 봐봐. 이거 2분의 1차지. 여기도 2분의 1차지. 그럼 둘이 곱한 거 몇 차니? 차수의 곱은 더해서 생각되니까 이거 1차라고 1차. 얘도 몇 차야? 1차야. 그러니까 뭐만 비교하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돼. 그럼 분자는 쉽게 보이지. 분자는 최고차항의 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야. 자 이제 이거 생각해봐. 잘 봐봐. 어쨌든 이거 개수 1이지. 루트 1이야. 여기도 루트 1이지. 여기도 루트 1이거든. 그럼 이걸 전개한다고 이렇게 전개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만 볼 거니까 여기 루트 x랑 여기 루트 x가 곱해져서 뭐가 될 거야? x가 될 거라고. 1이 나올 거라고. 얘랑 이렇게 전개해서 곱한다라고 치면 루트 x 곱하기 루트 x를 곱할 거니까 결국은 얘도 최고차항에서 1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다라고 써주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행동이야. 만약에 내가 이걸 못 보겠어. 난 이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 루트 여기서 최고차의 수를 루트 1, 루트 1, 루트 1로 봐가지고 1 더하기 1로 보는 게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전개해야 돼. 이거 곱해 쓸 수 있어야지. 그럼 x 플러스 1 되지. 더하기 이거 곱하면 루트끼리 안으로 쓸 수 있지.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분모야. 그럼 최고차의 수 여기서 1 여기서 1 이렇게라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냥 바로바로 개수만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좀 계산이 중요한 문제니까 좀 억울하지만 계산 보는 문제였고 우리는 활용 문제 잠깐 스킵할게. 나중에 보긴 볼 거거든. 지금 우리 극한 연습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니까 여긴 다 도형 문제들이니까 잠깐 스킵하고 28쪽을 봅시다. 28쪽에 위에 우리 1번 함수의 극한의 응용만 설명하고 문제만 보면 되거든. 그렇게 심하게 오버 안 될 것 같으니까 잘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큰 틀, 함수의 극한의 성질하고 유형별 풀이에서 이제 큰 틀 중에 두 번째, 2라고 그냥 쓸게. 뭐냐면 미정계수야. 미정계수가 뭐냐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 계수가 뭐였니? 문자를 제외한 숫자들을 우리가 계수라고 부르거든. 계수를 정하는 문제들이다라고 해서 미정계수라고 부르는데 극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야. 극한에서 이제 우리 흔히 킬러 문제 말고 준킬러 정도나 내가 2등급에서 1등급을 건너가기 위해서 반드시 무리 없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싹 다 미정계수 문제들이 될 거야. 특히 내신에서 내가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꼭 잘해야 되는 게 미정계수. 미정계수 문제는 앞에서 배운 극한의 총 집합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무리 정리를 한다고 보면 된다. 지금 여기 박스에 보면 맨 위에 극한의 응의 박스에 보면 뭐라고 써있니?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여기다 한번 써볼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인데 알파가 실수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여기 위에다가 써줘. 극한값이 알파 실수 값으로 나온다? 수렴한다는 거지. 어떤 분수 형태의 극한이 수렴하고 있대. 분수 형태의 극한이 수렴하고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뭘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 자, 밑에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면 똑같아. gx분의 fx가 알파로 수렴하는데 뭐라고 써 있어? 얘가 0이 아니래. 0이 아닌 수로 수렴하고 있어. 0이 아닌 수로 수렴하고 있는데 안 써도 거기 써 있는 거니까 x가 a로 갈 때 이번엔 fx의 극한값이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얼마다? 0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선생님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해볼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놈이 어떤 숫자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만약에 분모가 0이래. 분모가 0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형태인 거거든. 분모가 0인데 어떤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냐면 0분의 0꼴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다시 0분의 0꼴이어야 어떤 값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다. 우리는 알고 있어. 선생님이 첫날 수업하면서 이 정도는 꼭 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4가지가 있거든. 그게 뭐였냐면 플러스 무한대분의 1도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도 얼마다? 0이다라는 거 2가지랑 기억나? 이 정도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 플러스 0분의 1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마이너스 0분의 1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값은 커지잖아?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지면 값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자, 이거 봐봐. gx분의 fx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데 gx가 어디로 간대? 0으로 간대. 얘가 0으로 간대. 그럼 만약에 fx가 0이 아니라면 어떤 상수라면 0분의 상수꼴은 어떻게 된다고?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어떤 값을 수렴하고 싶대. 그러기 위해선 얘가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다? 둘 다 0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러지 않고서는 절대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은 반대야. 여기서는 분자가 0으로 가.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만약에 분모가 어떤 실수로 가면 어떻게 되니? k분의 0이면 0이어야 되지. 0이어야 돼.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아니고서야? 0분의 0꼴이 아니고서야 절대 어떤 특정한 0이 아닌 값으로 가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0분의 0꼴이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대표적인 미정계수 문제들이 된다. 그래서 내용 자체로 보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문제로 보면 할만하니까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선생님 여기 내용은 너무 깊게 설명 안 할게. 문제 푸는 정도만 할 줄 알면 돼서 봅시다. 7번 볼게. 7번에 1번을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얘가 3으로 수렴하고 싶대. 여기 위에다가도 또 씁시다. 우리 계속 쓸 거야. 극한의 기본 뭐라고? 대입이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도 항상 떠올려야 되는 극한의 기본 대입이야. 대입해봐. x에다 1 집어넣으면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모 0으로 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그냥 한 번만 표현할게.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로 가거든. 근데 0분의 이 꼴이 얼마로? 3으로 수렴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0분의 0꼴이 아니고서야 죽었다 깨어나도 상수로 수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거거든. 정석적으로 풀 거고, 두 번째는 이건 내 방식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선생님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풀어볼 거야. 뭘 이용할 거냐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볼 거야. 자,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정석적으로. 지우야 잘 봐봐. 지금 0분의 0꼴이어야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빨리 이제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여기다 한 번만 쓸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따라서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야. 그럼 우리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거였거든.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거라고. 두 문자의 관계식을 알았으니까 내가 b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겠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0분의 0걸 우리 아까 어떻게 풀었지? 인수분해에서 풀었잖아. 이거 인수분해가 보여야 돼. 인수분해 보여야 돼. 어떻게 인수분해 되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사실 요놈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데 여기다 쓰면 a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는 거 맞니? 그럼 크로스 곱하면 얘가 나오니까. 그래서 분자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러면 약분이 되지. x가 1로 가니까 1이 아니잖아. 약분이 돼. 그래서 1 집어넣으면 극한값이 얼마가 나오겠다? a 플러스 2가 나오겠다.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얘가 3이 나와야 돼. 따라서 a는 1이 될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2다. 이게 미정계수 문제의 대표적인 풀이법이다. 뭐 어렵지 않아? 그냥 0 되는 거 찾아서 관계식 찾아가는 거. 근데 이제 선생님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냐면 애초에 문자를 두 개로 놓고 시작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인수분해가 뭐 쉬운 거면 잘 보이는데 문자를 끼고 있는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배운 걸 써먹겠다라는 거지. 인수정리.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F1이 0이면 fx는 반드시 뭘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니? 1 집어넣어서 0 되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x-1 곱하기 어떤 놈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한 번만 보고 갈게. 단순히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다음 유형의 문제도 그렇고 미분 때도 써먹어야 되고 적분 때도 써먹어야 되고 너는 이제 선생님 풀면서 이런저런 풀이법을 많이 알려주잖아. 미분적분할 때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을 쉽게 푸는 방식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항함수를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거야. 다항함수를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거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건데 봐봐. 오늘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왔어. 문제를 푸는데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온 거야. 다항식. 그럼 너네가 제일 먼저 궁금해야 될 게 하나가 있고 제일 먼저 너무 궁금해서 안 달라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거 알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다항함수에서 제일 궁금한 거 다항식,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잠 못 잘 정도로 궁금해야 되는 게 뭘까? 선생님이 비록 결혼을 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 선생님 결혼 아직 안 했다고 쳐봐. 내가 선생님이 어제 소개팅을 했어.
소개팅을 했다고 쳐봐. 그럼 너네 뭐가 제일 궁금해? 아직 뭐 한 번 어제 당장 소개팅을 한 거니까 막 잘 됐어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궁금하니? 내가 여자를 만나고 왔다고. 그럼 뭐가 궁금해? 그래 예뻐요가 궁금하지. 이게 궁금해야 된다고. 사람이냐면 물론 외모가 다는 아니지만 내가 여자를 만났으면 예뻐요? 남자를 만났으면 잘생겼어요가 궁금할 거 아니야. 다항함수도 그런 게 있다고. 뭘까? 다항함수에서 예뻐요? 잘생겼어요가 뭐야? 차수야. 다항식은 차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다항식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차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무조건 뭐가 궁금해야 돼? 차수가 궁금해야 돼. 차수가 결정되는 순간 모든 게 싹 다 결정되는 거야. 너네가 나한테 내가 소개팅하고 왔다? 선생님 예뻤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예뻤어 라고 하면은 속으로 무슨 생각 하겠어? 아유 잘해보고 싶어서 노력하겠구만. 내가 그냥 귀여웠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 뭔가 애매했구나. 별로였어. 안 하겠구나. 이게 느낌이 올 거 아니야. 똑같다고. 다양함수도 차수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럼 이제 차수를 알게 됐어. 차수를 알게 됐어? 그러면 이 정도는 좀 쉽게 찾을 수 있겠는데 이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어. 이게 사실 1학년 때 정말 많이 연습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 최고차항계수랑 상수항이야. 최고차항계수랑 상수항은 찾는 게 너무 쉽거나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이거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문제를 남들보다 3배, 5배, 10배 편하고 빠르게 풀 수 있어. 그럼 잘 봐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볼 거야.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되지. 선생님 편의상 그냥 편의상 잠깐 내가 얘를 그냥 fx라고 해볼게. fx라고 해볼게. 분모가 지금 0으로 가니까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fx가 f1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고. f1이 0이 돼야 돼. 그럼 내가 여기 있는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1을 무조건 인수를 갖고 있을 거라고. 근데 봐봐. fx 지금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야? 1차인 2차식이야. 맞아? 최고차의 개수가 1차인 2차식이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니? 얘 우선 몇 차식 돼야 돼? 1차식 돼야 되지. 최고차의 개수 뭐가 돼야겠어? 요 놈이랑 곱해서 x제곱 나와야 되니까 최고차의 수 얼마? 1 돼야 되는 거 맞아? 최고차의 개수가 (1차식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x 더하기 뭐 a, x 더하기 알파 이런 걸로 쓸 수 있다고. 사실 선생님 그냥 사실 나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 x 더하기로 잘 안 쓰고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봐봐. 얘는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어. 상수항이 뭐야? b지. b잖아. 그럼 이것까지 맞출게. 상수항이 b가 되게 만들 수 있잖아. 얼마 써주면 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럼 전개하면 상수항도 b로 만들어지는 거 맞아? 저 b가 결정되는 순간 전개에서 a도 결정되겠네. 이렇게 찾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대신에 냅다 바로 갖다 쓰면 되겠네. 이렇게 갖다 쓸 거라고. 그래서 약분하면 1-b가 극한값이야. 근데 그게 얼마래? 3이 나와야 된대. 3이 나와야 된대. 아 그래서 b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니까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a가 1이라는 것도 바로 찾아질 거라고. 지금부터 연습해 놓으면 나중에 많이 편해질 거거든. 많이 편해질 거야. 그래서 꼭 이렇게 해버릇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2번도 한번 해볼게. 2번이 이제 약간 응용한 문제인데 계속 좀 억울하지만 얘 보면 또 뭐 보이니? 빨리 문제 봐봐. 문제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루트가 있다.
루트가 있으니까 빨리 무슨 생각해야 돼? 한숨 한 번 쉬고 유리화 또 해야겠구만, 또 귀찮겠구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봐봐. 이 루트가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인수정리 이용해서 쉽게 못 풀어서 좀 귀찮기는 해. 근데 어쨌든 대입이야. 자, 이 집어넣어. 얘가 지금 얼마냐면 6이래, 6. 얘가 6이래. 자, x에다 2를 대입했더니 분자가 어디로 가냐면 지금 0으로 가. 0으로 가.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면 수렴할 수 있어. 모 분의 0이면 0으로 수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6이 뭐가 아니야? 0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 얘가 0이 아니라는 건 얘가 0으로 가는데 수렴 결과값이 0이 아니라는 건 분자가 반드시 얼마로 간다는 거다? 0으로 간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은 루트에 a 플러스 2 빼기 b가 0이다 라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루트니까 다항식이 아니잖아. 다항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문자 바꿔서 하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p 넘기면 b가 루트 a 플러스 2니까 문자의 개수 줄여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합시다. 여기다 b 대신에 루트 a 플러스 2 집어넣어서 다시 써볼게. 그럼 x가 2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a 빼기 루트 아니지 a 플러스 2지 2분의 x 빼기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루트가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지. 유리화 바로 할게. 바로 합시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뺄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a에서 a 플러스 2를 뺄 거야. 이렇게 되겠지. 요거 분의 분자는 앞에 x 마이너스 2가 있고 식 지저분해도 겁먹지 말고 요거의 켤레식을 그냥 바로 쓰면 돼. 어차피 나는 대입해서 처리할 거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얘가 x 빼기 2가 나오는 거 맞니? x가 2로 갈 때잖아? x는 2가 아니니까 뭐가 가능해? 약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2 집어넣으면 x에다 2 집어넣으니까 루트 a 플러스 2 여기도 루트 a 플러스 2 루트 a 플러스 2가 두 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2 곱하기 루트 a 플러스 2가 극한값이 되겠네. 근데 얘가 뭐라고? 6이라고. 그러니까 a가 얼마라는 거야? a가 3이 나와야 되니까 7인가? 이렇게 나와야겠네. 그래서 a는 7이 될 거고 여기다 7 집어넣으면 b는 3이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좀 쉬운 문제들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마지막 이제 필수예제 8번에다가 별표를 5개 치고 15분까지 끝낼 수 있겠구만. 별표를 5개 치고 봅시다. 자, 8번 잘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미정계수의 궁극적인 목표의 문제다라는 거야.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항함수 fx가 다항함수니까 빨리 느낌 와야지.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0의 값을 구해달라. 어떤 함수 값을 구해달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다항함수 식 찾으라는 거야. 식 찾아서 집어넣으라는 거고. 자, 조건을 2개 줬는데 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fx 얘가 지금 2라고 알려줬고 다음 나에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fx는 1이다. 자, 봅시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문제의 한 90%가 이런 꼴이 될 거야. 첫 조건을 보통 2개를 주는데 하나는 이렇게 무한대에 대한 극한을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줄 거고 하나는 어떤 값으로 갈 때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항상 0으로 가는 뭔가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줄 거야. 늘 2개를 줄 거거든. 선생님이 일부러 안 지웠는데 다항식, 다항함수 나오는 순간 우리는 차수가 미친 듯이 궁금해야 되고 최고차의 개수랑 상수항은 좀 편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 fx의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를 결정짓게 될 거야. 거의 늘 그래. 늘 이 2개를 결정하게 될 거고 이 0분의 0꼴을 통해서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
나머지 퍼즐을 맞추게 될 거야. 나머지 퍼즐을 맞추게 될 거다. 근데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인수정리를 쓰겠다라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유형별 풀이의 짬뽕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 총 집합시켜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보는 거야. 자, 봅시다. 할 수 있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fx가 2로 지금 수렴하고 있어. 수렴. 무한대 대입하면 분모가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가지. 그럼 이거 무한대로 가는데 수렴한다? 빨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수렴할 때 뭘 비교했어? 차수를 비교해. 차수.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어떤 값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차수가 어때야 돼? 같았어야 됐다고. 지금 분모가 차수가 몇 차지? 2차야, 2차.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fx가 몇 차다? 2차가 되어야만 해. 다시 여기다 써볼게. 첫 번째 fx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럼 2차분의 2차 차수가 똑같으면 우리 어떻게 극한값 구하기로 했었냐면 최고차이 개수 비교해가지고 극한값 구하기로 했잖아. 얘가 지금 개수가 1이지. 1분의 fx의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한 게 2가 나오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fx의 최고차의수가 얼마다? 얼마다? 2라는 거지. 그러니까 fx는 2차식이면서 동시에 2차항의 개수는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쓸게. 최고차항의 수가 얼마라는 것까지 2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굳이 쓰자면 fx는 어떤 꼴이 돼야 된다는 거야?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다시 나로 와봅시다. x가 3으로 갈 때 요놈분의 fx가 1로 수렴한대. 극한의 기본 대입이니까 3 집어넣으면 얘 지금 어디로 갈 거냐면 0으로 갈 거야.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얘가 수렴한다. 얘가 수렴한다라는 건 fx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있는 게 x가 3으로 갈 때 fx가 0으로 간다. f3이 얼마라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이제 얘랑 얘를 짬뽕을 시켜봅시다. 그럼 나 fx를 뭐라고 쓸 수 있겠니? f3이 0이어야 되니까 뭐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쓸게. 그러고 나서 fx가 2차식이니까 뭘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돼? 1차식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건 이제 여기서 취향 차이인데 나는 좀 1창으로 만드는 걸 좀 선호하기는 해. 최고차의 수가 2잖아. 이 2를 나는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걸 좀 선호해. 이렇게 빼고 여기를 그럼 x로 써주면 되지. 그럼 최고차의 수가 2가 되고 여기 하나만 더 맞춰주면 되잖아. 지금은 이 상수항이 b라는 게 문제에서 준 게 아니라서 별로 의미가 없거든. 그럼 나는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 알파로 놓는 걸 좀 선호해. 이게 여기 그냥 취향 차이야. 나는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해. 보통은 플러스 뭐 p, 플러스 a, 플러스 k로 많이 쓰는데 내가 마이너스로 쓰는 이유가 저래야 나중에 미적분할 때도 이게 x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0 된다. x절편이 알파다를 한눈에 보기가 좀 편하거든 내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한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얘는 fx가 2차식이고 최고차의 수가 2라는 걸로 충분히 단물을 다 뽑아 먹은 거야. 단물을 다 뽑아 먹었고 요걸 쓰면 돼. 자, 그럼 이제 써볼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대신에 얘를 써보는 거야.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 써봅시다. x-3 x 플러스 1 분의 fx 대신에 여기다 빨간색으로 씁시다. 2배 이렇게 쓰겠다고. 그러면 x-3, x-3 약분돼서 이제 집어넣을 수 있지. 3 집어넣으면 4분의 4분의니까 2 약분하자.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겠다. 그게 얼마가 되길 바란대? 1이 되길 바란대. 1이 되길 바란다. 따라서 알파가 얼마였다? 1이었다. 얘가 1이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전개하면 그냥 전개하지 말고 f 0 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바로 0 집어넣읍시다. 0
0 이렇게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얼마? 6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문제가 요거고, 우선 우리가 교과서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극한에서는 많은 걸 해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원래 풍산자 반복 수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 봅시다. 우선 숙제랑 클리닉이랑 할 걸 좀 먼저 알려줄게. 오늘 풍산자 반복 수학 하면 너네 다 도망칠 것 같아서 적당히 합시다. 우선 숙제는 풍산자 반복 수학을 숙제로 내줄게. 숙제로 내줄 테니까. 요 선생님 이따 유진이, 이거 프린트 못 받은 사람 유진이밖에 없나? 유진이는 선생님이 줄게. 이게 반복 수학이거든, 프린트가. 선생님 반복이라고 쓸게. 반복 수학을 25번부터 46번까지 풀면 되거든. 근데 이거 진짜 한 문제 한 2초 컷 문제들이거든. 문제는 많지, 푸는 건 진짜 금방 풀 거야. 하면 되고. 그다음 우리 유형편. 유형편 페이지 14쪽까지. 그러니까 페이지 8쪽을 클리닉으로 해야겠다. 여기다 쓰자. 8쪽에 페이지 8쪽은 1번, 2번, 3번만 하면 되고 4번, 5번은 아직 안 했어. 그 다음에 페이지 9에서 페이지 14쪽까지 하면 되는데, 아니, 맞지. 페이지 14쪽에 35번까지. 근데 잠깐 우리는 유형 6은 스킵할게. 잠깐 스킵합시다. 숙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 클리닉은 이렇게 합시다. 반복을 좀 해야 돼. 우선 교재는 30쪽까지. 문제들 풀면 돼. 문제 안 푼 것들.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 6-1하고 2는 스킵할게. 이렇게 하면 너무 적어서 좀만 하자. 이거 좀만 할게. 반복 수학 좀만 합시다. 반복 수학을 좀만 합시다. 반복 수학, 반복. 좀만 할게. 31번. 그 다음에 33번. 유형별로 한 개씩만 하자. 한 개씩만. 37번. 39번. 46번. 이렇게만. 그럼 10시 전에 끝나겠지. 10시 전에 끝나겠지. 이렇게 합시다. 혹시 나 요거 반복 수학 오늘 안 가지고 왔다 하는 사람 있으면 주면 줄게. 주고. 이것만 주었고, 상관도 없고, 또 유진이 요거 받고, 나머지는 있고. 그러면 요거 해서 교재 클리닉 풀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 교재 클리닉은 이따가 질문을 한 번에 좀 받아가지고 할 테니까 교재 요거 빨리 해가지고 선생님이
35분에 질문 한번 받아서 풀이 한번 할게. 그리고 반복 수학은 풀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갖고 오고, 답지 없는 사람들 선생님한테 와서 답안지 받아가고, 다 풀면 채점에서 안 되는 것만 체크하고 질문하고 하면 돼. 유진이도 우리 클리닉 때는 채점 본인이 해서 안 되는 것을 갖고 와서 질문하면 되거든. 그렇게 해서 합시다. 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쉬고, 클리닉 할 사람들은 클리닉 하고 진행합시다.